네, 성선설에 이어서 성선설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연의 것은 착한데 자라나면서 환경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착한 마음이 자꾸 이제 변해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이제 시세로라고 하는 철학자와 세네카의 루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루소 같은 경우는 그의 사랑의 교육관을 담은 에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은 순진하고 티 없이 착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문명과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된 학습을 함으로써 악한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만든 사물은 모두가 선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선했지만 일단 자연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의 손을 탔기가 인위를 거치면서 악으로 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티 없이 맑고 착한 성품을 지나지만 인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 성품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선은 천성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악은 인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 천성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설에 이제 반해서 성악설은 동양의 그 순자가 그 3세기경의 그 철학자인 순자와 그리스의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톤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이는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한 충동에 네, 이게 약한 충동이다. 욕망, 공격성을 지닌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죠.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순결하고 선한데 반해서 육신은 악해서 충동적 욕망에 가득 차 있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착한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면 선하게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육신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므로 인간은 악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인간을 선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설이죠. 성악설은. 중국의 성악설 같은 경우는 성선설보다는 조금 후에 건립되었지만 서양에서는 성악설이 생기고 난 뒤에 성선설의 관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죄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죄를 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관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러한 그 성악설을 발표하고 성악설이 정립이 되는 그 후에 마카벨리라고 하는 그 또 한 사람 철학자는 당시 이탈리아 사회 부패를 직접 보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성악설은 유럽의 중세 교회처럼 인간 교화를 주창한 사람들이나 권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피동적인 인간관과 통제적 질서의 측면에서 X와 Y 인간 중 X 인간관의 맥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권위형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요,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정리를 할게요. 성악설은 날 때부터 악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충동이나 욕망, 공격성을 가지고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육신과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원되어 있고 영혼은 순결하고 선한 데 반해서 육신은 악하며 충동적인 것에 차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물론 어디 가서 무엇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내 몸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영혼은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인간을 선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악하지만 선하게 고칠 수 있고, 또 맹자가 주창했던 성선설처럼 선하게 태어났지만 악하지 않게 외적으로 여러 가지 배움을 한다든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착해질 수 있다, 또는 착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악설까지 했고요. 본능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53페이지에 본능론이라고 있는데요. 본능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인간이란 동물과 뚜렷한 구별이 없는 생물학적 존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뭐 동물하고 거의,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그 진화론을 창시한 다윈이라는 사람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설을 인간이란 동물과 뚜렷한 구별이 없는 생물학적 존재다, 이렇게 밝힘을 해서 인간 행동을 본능의 입장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본능설은 그러한 뭐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맥도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긴 했지만 또 어떤 그 생식 등 12개 본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제시한 거기 중에서 좀 한 몇 가지를 보면요, 인간은 내면적 새 심리적 에너지 분포에 따라서 행동 요인이 결정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본능, 행동의 지배적인 본능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능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원초적 본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초적 본능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다만 본능적인 성향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의식과 또 시각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백지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지화 상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인간도 뭐 특별하게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존재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 행동을 본능의 입장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아주 이제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이것을 조금 넣게 되면 악이 생기는 거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쭉 지나다 보면 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믹스를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원초적 본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본능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겨버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본능설은 뭐 중요하지 않았으면 넘어갔고요. 백지설을 볼게요. 백지설이라는 건 뭐냐면 흰백자에 종이지자를 나오는데, 제가 쓰면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인간에게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본유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념은 후천적으로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험을 통하여 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로크의 학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 인성이 형성되기 전 상태이고 본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환경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만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설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든 근본적인 관념 있죠. 관념은 감각의 대상이거나 혹은 반석의 대상이며 생각된 마음의 작용인 것이다. 좀 표현을 많이 이제 말투로 묶어서 얘기했는데, 천부적으로 주어진 본유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념을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얘기죠. 백지설이라는 건 이제 종이를 백지 위에 놓고 그것을 그 위에 하나하나를 이제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백지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크가 이제 이런 학설을 주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미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성숙 미성숙 이론. 미성숙 이론은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자아 정체성 형성론에서 주창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아지리스라고 하는 학설파의 성숙, 미성숙 이론 등의 주창하는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지리스죠. 아지리스의 주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나 알지자, 무지로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또는 안다, 무지하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악한 언행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미성숙으로부터 자아정체의 형성과 성숙을 통해 자아실현을 발전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본다. 다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숙과 미성숙 이론은 성숙했다,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루어서 나가는 거고요. 미성숙을 이루지 못해서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 미성숙 이론은 선악적 인간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교나 훈계, 처벌, 통제, 보상, 규율 등의 방식이나 또는 교육, 시험 등의 방식보다 자아인식, 인성정도, 인성지도, 지도, 그 다음에 인격의 성수,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등의 인성중심 전인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좀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것을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맞는 떠오르는 단어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성숙과 미성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라는 것은 선악이나 무지로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인간의 악한 언행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태어나서 미성숙으로부터 자아정체의 그 형성과 성숙을 통해 자아실현으로 발전해가는 존재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학설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XY 이론. XY 이론은 이제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는 잠깐만요. 여기 넘어가지를 않네. 이걸로 넘어가 볼까? 이게 넘어가지를 않네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나? 네, 오늘 잠시 껐다가 다시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지를 않아서 잠시 껐다가 켜도록 하겠습니다.